자, 9회 물리 온라인 스터디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문제는 또 기출문제 중에 나와 있는데요. 음,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죠. 2015학년도 기출문제이죠.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가운데 발표사이언스 들어가고요. 문제 검색으로 가서 출력 가서 자기장. 1번. 자, 보입니까? 네, 도선 A, 위에 A 있고, B가 있고, 여기서는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으며, 자기장들은 어딘가? 지금 질문은 이 가운데 센터, B 도선 센터에서 자기장이 제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주어진 조건. 자, 그러면 얘들이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좌회전을,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은 이렇게 밑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밑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위쪽은 누가 만들어요? 얘가 만들겠죠?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회전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IB와 IA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전자성을 생각하면 위쪽이 N극, 위가 S극. 그럼 여기도 또 S극, 요 위가 N극 이렇게 되니까 서로 극성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서로 마주본다. 따라서 전류 방향 나왔고 A의 자기장의 방향 위쪽이다. 다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서로 청력이다. A 도선은 위쪽, B 도선은 아래쪽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자석이가 생각하지 않고 로렌츠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자 이겁니다. 음, 여기에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하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 다시 보면 보이죠? 자,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 점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그럼 여기서 휘어져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이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밑으로 생겼다면은 전류 자기장, 전류가 위쪽이고 자기장이 전류가 위쪽, 자기장 아래쪽이니까 힘이 대각선 위쪽이죠. 그래서 힘이 약간 대각선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삐딱하게 작용하니까 힘이 삐딱한데 돌아가면서 삐딱하게 위쪽으로 생기면 둥글면서 다 안쪽으로 산 모양으로 몰려 있으면은 위쪽 성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위쪽 성분만 남았다라고 해서 위에 Z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로렌츠 힘이 생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물어본 친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면 음, 잠깐만 2015년 14번 문제. 질문이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는데. 음, 됐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다음 질문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음, 학원으로 들어가서 학원 홈페이지로 가서 질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도 학원에서 나온 문제고, 자, 김민혜 선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도선 주변에서 B가 A한테 만드는 자기장이 약간 아래쪽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약간 위쪽으로 생긴다. 뭐, 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송지후 선생 거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어, 자, 봅시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LC 회로, 교류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RLC 각각이 뭐 어떤 것을 나타낸다 다 아니고, 나는 음, 저항 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전압이에요.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여기가 저항의 전압입니다. 저항의 전압이 전류죠. 그러면 전류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거 V 다음에 I가 저항의 파형은 전류의 파형이니까 I 다음에 V가 나타나는 거, V 다음에 I가 나타나는 거. 자, I냐, I 다음에 V냐, 요 흐름이죠. 전압 다음에 전류가 나타나느냐, 가자 하고 좀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투덜이 해당하는 거고, 전류 걸기도 전에 이미 더 앞서서 흐르고 있다. 이게 early adapter니까 얘들이 코일, 얘들이 축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저항의 파형력이 나와 있다는 것은 얘보다 앞서 있는 이 부위는 기본적으로 코일 L이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뒤져 있는 게 이게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뭐 필기를 그렇게 해놨네요. 음. 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돼 있고 교류 전의 진동수는 얼마냐라는 건데 이 파이가 왜 이렇게 올라 있을까요? 2파이 루트 LC 전체 분의 1이 교류 전의 진동수죠. 음, 그다음에 VA는 축전기에 되고 여기서 조건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음, 이게 딱 90도가 되어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출류는 항상 이 파형이고 이 둘이 똑같다는 거죠. 이 둘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VL과 VC가 서로 똑같습니다. 조건이 크기가 VL과 VC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V 전체는 I에 Z 놓고 VR, VL, VC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이 같다, 이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요 흐름 전체와 R, 그 다음에 L, C 했을 때 이렇게 편가름이 되는 요 현상을 공명 공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동수가 똑같다라는 이 조건이 얘들이 공명 공진 회로구나. L과 C의 크기가 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조건이 공명 공진이고 공명 공진이면 귤 전후의 진동수가 부품들이 만드는 진동수가 같다니까 여기에 있어 틀렸죠. 286 LC분의 전체 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동수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둘 다 마찬가지죠. 그럼 VR의 크기는 VR은 어떻게요?
i의 r입니다. 그럼 이 고정이고요. 그럼 이 r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가 똑같은데 전류는 항상 어때요? 네, 피크에 해당하는 거에서 무조건 이거는 작아지는 흐름이죠. 공면 공기일 땐 Z가 최대가 되는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작아지는 흐름이니까 VR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R, L, C 흐름에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누가 우세? 네, L 우세하는 걸로 바뀝니다. L 우세하니까 L이 커지고 C가 작아지는 흐름이다. 그죠? 그래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지면 VR의 진폭은 감소한다는 맞고 VL이 VC보다 더 커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문제로 나와 있고 뭘 바탕으로 질문이 뭔지 보니까 뭐죠? 이거는 뭐 하나의 값만 바뀐 게 아니라 고유의 진동수가 바뀌는 거고 그 바뀜으로 인해서 전류는 무조건 작아진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차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차이가 약간이라도 더 생긴다. 뭐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Z는 루트 XR 제곱 더하기 XL XC의 제곱 이거니까 얘들이 넌제로가 되지. 넌제로 되니까 얘들은 조금 더 커진다라고 봐야겠죠. 예, 뭐 그 흐름이고 이게 무슨 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V 교류 전원의 실효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요요 하나 짜리 그 다음에 도르래와 이 요요가 다릅니다. 도르래는 원운동만 회전운동하고 회전운동하고 얘들은 병진운동만 하는데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MG 얘들의 힘을 얘가 처리하냐? 아니죠. 얘들은 병진운동도 하고 회전운동도 하니까 이 흐름하고 이 흐름의 흐름을 약간 잘못 처리한 거죠. 자, 봅시다. 원래는 그런 문제도 다시 보죠. 스몰 m, 라지 m, 그 다음에 i는 베타 라지 mr 제곱이다. 이걸 r이라 하죠. 그럼 이물체를 따로따로 처리해서 운동방향을 세웁니다. 그럼 자, 스몰 m의 경우에는 E2 mg-t가 m의 a고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이해 때문에 토크로 발생하니까 R의 T가 I의 알파고 굴러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T는 베타, 라지 MA로 바뀐다. 그럼 이 둘을 연립을 하면 MG는 스몰 m과 베타, 라지 M을 A 가속시킨 거다. 그래서 A는 이 힘, 수돗물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 힘을 가지고 이 두 놈이 나눠 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요 지점이 나온 겁니다. 그죠? 원래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수동 미미를 가지고 스몰 mg의 힘을 원천 삼아 스몰 m과 베타의 힘이 서로 나눠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르래도 요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되죠. 그럼 얘들의 힘은 라지 mg, 그럼 라지 m이고 베타 mr 제곱이다 라고 치면 i가 얘들은 병지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다 합니다. 라지 mg에서 t를 장력을 뺀 걸 가지고 라지 m이 a로 가속하고 그 다음에 라지 rt 이거는 없는데 이 장력의 토크로 작동해서 I 알파
그럼 얘들은 또 항상 T는 베타 라지 MA로 작동하죠. 그래서 이 둘을 엮으면 이 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병지 운동하는 질량,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는 질량이 가속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베타 M만 써서 잘못된 거고, 병지 운동 파트에 라지 M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놈은 회전 운동도 하지만 병지 운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지 운동 파트에다가 라지 M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M 있고, 회전 운동하는 베타 M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병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전 운동도 합니다. 회전 운동하고 병지 운동하고 같이 있으니까 베타임만 있으면 안 되고, 라지엠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쉽게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M 똑같으니까 1 플러스 베타만 하나 더 있네. 그래서 가속도가 1 플러스 베타분의 1로 중력장 운동을 한다. 작아진 중력장 운동을 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14년 41번 문제가 지금 또 있네요. 2014년 41번 문제. 자, 여기서 이 문제인데, 절연체, 부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 도체에서 보죠. 부도체는 어차피 점점 여기만 박혀 있다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대전에 있을 때 이 바깥쪽만 돼 있다는 거, 안쪽만 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가 도체라면 산무, Q도 없고 파이도 없어야 됩니다. 핵심이 파이. 그 다음에 E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안쪽에 만약에 플러스가 배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전기력선을 쏟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 전기력선은 계속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리면 안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네, 전기력선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안쪽 갔다가 아니라 이걸 서로가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쏘아버리니까 안쪽에서 서로 충격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없어졌으니까 이게 안쪽에서 시작하지만 어차피 나가는 방향으로 있다. 이게 안쪽에 시작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다 했으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체가 이쪽 안쪽입니다. 그럼 여기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만 도체들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안쪽에다가 내전되어 버리면 이 도체가 있는 부위에 전기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도체가 있는 부위 안쪽에는 전혀 전하의 입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어서 서로 주고받아서 도체를 안 건너가도 되게 처음과 끝이 이 안쪽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는 불충분이라는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없는 거와 같습니다. 음, 음.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46번 했고요. 네, 뭐 그 정도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카톡에서 한번 보면요. 카톡은 이번 주 별로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없네요.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스터디는
소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크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자, 물리는 지금 요즘 많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좋아요. 근데 문제로 끝나는 결론만 내리면 안 됩니다. 즉 일반화시킬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로 끝나고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봐야 시험 대비가 돼요. 근데 문제를 풀어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로 끝내주면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문제만 풀었다. 아,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 나오면 아, 물리 전체 개념을 풀어나갈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질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반화시켜보는 습관. 마지막은 조감도로 끝나게. 출발도 조감도, 결론도 조감도 나오게 하면 계속 일반화되고 일반화되면 문제 한두 개만 풀어봐도 전체 흐름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를 많이 풀어보되 일반화시켜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되 조감도의 수치장에서 조감도로 끝낼 수 있게 해보라라는 게 작은 문제 풀이 양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보겠습니다.